갑자기 급가속하는 자동차. 속력을 줄이지 못하는 운전자. 시동을 거는 순간에 차가 요동을 하면서 그냥 전속력으로 날아가지고 브레이크도 밟고 피해다 놨는데도 기상 나가더라고요. 그대로 밀고 나는 거 아니야 그대로. 정신없죠. 자동차가 정지 상태나 저속, 정속 주행 상태에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제불능 상태가 돼 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 급발진. 네, 전기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보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등을 보고서 이렇게 멈춰 서다가 출발을 했어요. 앞에 서 있던 경찰을 지금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다가 경차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경찰을 지금 보면 빨간색 브레이크 등 보이시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뜻인데 이 뒤에서 미는 차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튕겨 나갔고 그렇게 경찰을 불도저처럼 밀고 하다가 다른 차들까지 다 밀어서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량들까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 당시의 현장 화면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모범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를 못 이긴 듯 차체가 잠시 공중으로 붕 뜰 정도입니다. 이내 신호등을 들이받고 가로수와 시설물까지도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멈춰서는 택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일대는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택시를 몰던 60대 기사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팔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골반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기아 전기차 EV6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신호등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고 말합니다. 파랑불이 들어올래 이제 전진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가 과속이 붙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 비행기는 저리 가라요. 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요. 경찰은 운전자 황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쯤 대구 두산동 드란노에서 불법 유턴하던 SUV가 마주오던 전기차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친 택시는 사고 직후 시속 188km로 돌진했고 2.5km를 달려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로 들이받고 멈췄는데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돌진한 전기차 택시에서 사고 기록 장치와 운행 기록계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여부를 비롯한 사고 상황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EDR 장치만 걔만 멀쩡히 살아있다?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DR 장치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컨대 제 이 스마트폰이 가끔 가다가 저절로 폭 하고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그 서비스센터 가면은 서비스센터에서 잘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안 됐는데 그럼 그때 갖고 오세요. 그걸 제가 봐야 됩니다. 근데 급발진 나는 그 사고 날 때는 국가수 직원이 못 보잖아요. 차가 미쳤는데 미친 차에서 나온 기록 자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어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사고 기록 장치는 에어백 제어 장치 내에 있는 기능인데요. 얘를 탈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다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로 기판이 있습니다. EDR 사고 기록 장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8핀짜리 작은 칩입니다. EDR 기록을 이용해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 EDR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의 신뢰성을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인 EDR에만 의존해 감정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면서 국가수는 EDR 데이터 값을 뽑아서 주행 상황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사고 차량의 EDR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제 교통사고와 같은 주행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 이번엔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제작진은 지난달 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연구자 10여 명을 만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조사 측은 자동차에는 컴퓨터 CPU처럼 최상위 의사결정을 하는 중앙제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위해서 국제기준인 ISO 26262에 따른 다중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차량 작동에 관계하는 각각의 영역은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든 일시적인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구동과 제동 등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력을 발생하는 과정과 제동력을 발생하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 신호와 브레이크 신호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증거들이나 모든 기술, 모든 자료들은 자동차 회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재현 실험을 원고 측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만일에 급발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작사도 피해자죠. 급발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급발진 방지 장치들을 달고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상황에서 급발진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오해를 풀도록 힘을 합하자. 이런 것들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있을 차량, 기계들의 이런 이제 오작동들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일반 국민이, 시민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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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탄 12살 이도연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 60대 A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안타까운 사연에 탄원이 전국에서 빗발쳤습니다. 사고 10달 만에 경찰이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불송치가 나면 뭐하냐고.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연이가 없다고 할멈없이 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동 계열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과수 분석이 미흡하다,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종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A씨 측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2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차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순간 굉음이 나며 급가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아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끄려고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택시가 가로등과 승용차, 버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약 800건. 넷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급발진 추정 사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피해자가 차량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차량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이 숨진 일을 계기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가운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60대 여성이 운전하는 SUV가 정지 신호에 걸려 멈춥니다. 뒷좌석엔 2살짜리 손녀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가속하더니 앞에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곤 계속 밀고 나갑니다.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은 마주오는 화물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차량은 굉음을 내며 1.3km가량을 달리다 교통 표지판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전복되며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고 손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여성은 운전 경력 35년으로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운전해왔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출고한 지 2주가량 된 신차. 가족과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제가 봐도 급발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막막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추가로 확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EDR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속도라든지 제동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 등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의 결함 여부 등을 분석 의뢰했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자, 벤츠 승용차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이때 경비원이 운전을 하고 있던 건데요. 자, 뒤쪽으로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속도를 붓기 시작합니다. 자, 뭔가에 부딪히고 주차된 차량을 여러 대를 들이받는 모습인데요. 자, 갑자기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 벤츠입니다. 자, 다른 차에서 찍힌 화면으로 볼까요? 이중주차가 된 차가 빠르게 밀려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12대가 피해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니 붉은색 브레이크 등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차를 운전했던 경비원과 차 주인도 이걸 근거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모든 게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선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소송 대상인데 3억 원 정도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차량 내부 장치들의 결함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앞뒤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비원의 신체적, 정신적 사기는 물론이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까지 벤츠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에 증거 보전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가 12대 파가 이미 이 차를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차주나 저나 너무 억울합니다. 진상 꼭 밝혀주십시오.
고민은 오라고 참담합니다.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그 소송으로 갈 경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그동안에 있긴 했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발진도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수동 변속기 차종이 많을 때는 급발진이 별로 없었는데 자동 변속기가 등장하면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게 운전자가 페달을 조작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를 바꿨거든요. 네. 그랬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급발진이 계속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취한 조치가 변속기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변속기에도 뭔가 조치를 했더니 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줄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니 이 자체는 제조물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도하고 또 원인을 밝혀내라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다 보니까 법원도 쉽사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네. 해외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였고 어떤 사례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토요타가 급발진 일으켰을 때 2012년도에 의회가 나사에다가 원인 조사 의뢰를 합니다. 나사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나사도 그 당시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의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죠. 그 바라고 하는 회사가 30초 동안 급발진 재현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인정을 했던 거고 그때 이제 토요타가 미국의 법무부하고 합의해가지고 1조 2,800억 원 정도 이제 벌금을 합의를 하죠. 어쨌든 30초 동안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재현한 것 자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증거로서 인정이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보상을 하게 한 거지 이 급발진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었죠. 그렇군요. 손님을 태운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시속 180km를 넘어선 통제 불능 상태는 1분 가까이 이어졌고 무려 2.5km를 달려 승용차를 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화재로까지 이어진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접수된 사고는 모두 112건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것만 20건이 넘었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속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차량이 순간적으로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탈바꿈하는 셈입니다. 다만 조금만 침착하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빨라진다면 먼저 있는 힘껏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도 제어가 되지 않을 땐 주차할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 버튼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법입니다. EPB라고 부르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핸들이나 기어 근처에 있고 차량에 따라 누르거나 당기면 작동합니다. 버튼을 짧게 여러 번 작동하는 게 아니라 손을 떼지 않고 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바꿔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시동을 끄는 것도 방법인데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수차례 반복하는 등 차량마다 주행 중 시동 끄는 방식이 달라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손자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 차량이 경찰 통제 속에 사고가 났던 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처음으로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재현시험. 시험 차량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한 진단기도 설치됐습니다. 도로 500여 미터에서 구간별로 모두 4차례 진행된 시험. 마지막 구간에서 시속 110km부터 5초가량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자 속도계가 135에서 140km 사이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5초만 저장된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보면 가속 페달을 100% 밟았는데도 시속 110km에서 6km만 증가했습니다.
계기판 수치라는 한계가 있지만 시험 차량은 사고 기록 장치보다 시속 20km가량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다른 구간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 역시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한 국과수 분석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유가족 측은 밝혔습니다. 페달 오조작을 했다는 국가수 분석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이번 시험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법원 지정 감정인은 이번 시험 결과를 정밀 분석한 뒤 보완 감정서를 재판부에 낼 예정입니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뿐이 없었고 아빠가 아들을 왜 이 사고로 떠나 보내야 됐는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연이법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우주에 외계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기술 개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이 급발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급가속 사태도 우리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인식들이 전환이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일어나야지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무서운 거죠. 내가 가족들하고 탔는데 차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서운 거죠. 생각하기도 쉽죠. 저도 제 매장 앞에서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저희도 무섭죠. 운전대는 말을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차는 미쳐가지고 지가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가슴이 쓰림. 가슴이 너무 쓰려. 우리 애기 신발도 있네. 아이고 가슴 아파. 참. 공개되지 않은 내부 공개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오픈이 돼야지만 그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싸우게 됐고 그 진실을 밝혀질 때까지 그게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밝혀내야죠.